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미식의 중심 뉴욕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K푸드가 뉴욕 식문화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예상치 못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하는 놀라운 쾌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식의 최고 권위자들이 한식의 깊이를 인정했습니다. 뉴욕의 정식당이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하며 미국 전체에서 단 14곳뿐인 최고급 레스토랑 반열에 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식을 기반으로 한 파인다이닝이 프랑스, 이탈리아 요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슐랭 평가단은 요리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며 음식의 질과 소스 작업이 훌륭하며 맛은 세련되고 명확하며 조화롭다고 극찬했습니다. 뉴욕의 미식가들은 이제 한식당 예약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녹수와 주옥 같은 새로운 한식당들도 잇따라 미슐랭 스타를 획득하며 한식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평론가들은 한식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음식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발효의 과학, 영양의 균형, 그리고 예술적인 플레이팅까지 갖춘 한식이 현대인의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K푸드를 넘어 세계 미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한식 신화의 시작은 5, 60년대 어머님들의 장독대에서부터였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시티의 대형 로펌 브라운 앤 윌리엄스에서 시니어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브래들리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아시아 담당 파트너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어쩌면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완벽주의자였던 제가 어떻게 한식에 매료되어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승리와 최고만을 추구했습니다. 16살 때부터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달려왔으니까요. 케임브리지 법대 수석 졸업, 런던의 최상위 로펌 입사, 그리고 최연소 파트너 승진까지. 제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였죠.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일만 한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완벽한 서류 작업, 완벽한 협상, 완벽한 결과.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였으니까요. 특히 저는 아시아 기업들의 M&A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도쿄와 상하이를 오가며 수천억 원대의 거래를 성사시켰죠. 지난해에만 해도 일본 최대 제약회사의 유럽 진출을 도왔고 중국 테크 기업의 영국 기업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시아 시장을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시아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직업에서 미식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필수였습니다. 고객들과의 만찬은 신뢰를 쌓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메이페어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제 두 번째 사무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부터 이탈리아 요리까지 유럽의 모든 고급 레스토랑을 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식에 대한 제 애정은 각별했어요. 런던 최고의 스시 오마카세 레스토랑 키무라에서는 저를 보면 따로 인사를 건넬 정도였죠. 스시 장인들의 정교한 칼놀림, 식재료에 대한 집요한 고집, 절제된 맛의 균형은 제가 추구하는 완벽주의와 너무나 잘 맞았거든요. 계절마다 바뀌는 스시 네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 지역의 사케를 비교하며 밤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 와인셀러에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만큼이나 많은 일본 사케가 보관되어 있었죠. 중식도 제게는 익숙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자주 방문한 베이징에서 현지 음식을 즐기며 그들의 식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니까요. 북경오리의 섬세한 굽기 방식부터 사천 요리의 마라, 향신료 사용까지 중국 요리의 깊이에 대해서도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식? 그건 제게 그저 차이나타운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 맵기만 한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식을 먹어본 것은 2년 전 중국인이 운영하는 저렴한 한식당이었어요. 빨간 육수에 면이 담긴 라면이라는 음식과 쓴맛이 나는 김치, 그리고 이름도 모를 매운 찌개까지. 음식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었고 인테리어는 조잡했으며 서비스는 최악이었죠.
그날의 경험은 제게 한식이란 그저 값싼 길거리 음식이라는 편견만 남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게 있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애매한 나라였어요. 법조계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주로 일본의 장인 정신이나 중국의 오랜 역사를 논했죠. 한국이 화제에 오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행한다는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주변의 상류층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우리에게 한국 문화는 그저 10대들의 하위 문화 정도로만 여겨졌으니까요. 제 사무실은 제가 얼마나 아시아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책장에는 일본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중국 서예가의 작품이 걸려 있었죠. 차 테이블에는 교토의 도자기로 만든 찻잔이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중국 푸젠성에서 공수해 온 차 세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웃음이 나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를 얼마나 무지하게 판단했는지. 제 하루는 완벽한 루틴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메이페어 스타벅스 리저브의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은 주로 고객들과 함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가졌죠. 저녁이면 동료들과 멤버십 와인 바에서 한 잔을 기울이거나 키무라에서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런던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탐방하며 미식 평론가들과 어울렸고 휴가 때는 미슐랭 가이드를 들고 유럽의 레스토랑들을 순례했죠. 제 미식의 세계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가끔의 중식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늘 제가 계획한 대로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관심했던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식을 처음 제대로 맛보게 된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모든 변화는 한국의 대기업이 우리 로펌에 새로운 의뢰를 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M&A 금액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당시에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제 경력에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더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그릇의 된장찌개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5,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한식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식의 매력에 빠져 이것저것 공부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시절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장독대를 지키며 가족의 건강을 책임졌던 어머님들의 이야기,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었지만 그 맛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그립다는 이야기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시절 된장과 간장을 만들던 방식이에요. 항생제도 화학 첨가물도 없던 시절, 오직 자연의 미생물만으로 완벽한 발효식품을 만들어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 비법을 그대로 지켜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고요? 그건 제가 경험한 놀라운 한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오랜 지혜와 전통이 현대를 만나 만들어낸 작은 기적 같은 것이니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한국의 대기업이 우리 로펌에 새로운 의뢰를 해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스타벅스 리저브의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사무실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주말 동안 쌓인 이메일들이 가득했는데 그중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현대그룹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기업 인수권, 우리 로펌이 맡게 되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가 리드하는 것으로 하죠. 매니징 파트너의 이메일이었어요. 순간 제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던 걸 기억합니다. 물론 금액도 크고 중요한 거래였지만 한국 기업과의 일은 처음이라 걱정이 됐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제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화상 미팅으로 현대그룹의 법무팀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완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가는 김민서 법무팀장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과 명확한 방향 제시,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까지.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화상회의가 이어졌고 수백 개의 이메일이 오갔죠. 한국 법무팀의 업무 스피드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기업과도 달랐어요.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런던 시간으로 저녁 9시, 서울은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죠. 계약서 검토를 위해 밤을 새워야 했는데 김 팀장이 갑자기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아침 식사 도시락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런던 사무실에도 보내드릴까요? 한식으로 준비해드리고 싶은데.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식이라곤 차이나타운의 그 맵기만 한 음식들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생각하니 음식도 분명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들었어요. 2시간 후 런던의 고급 한식당에서 배달된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갈하게 나눠진 칸마다 서로 다른 색의 음식들이 예술적으로 담겨 있었거든요. 한우 불고기, 각종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김 팀장이 특별히 추천한 된장찌개까지. 된장찌개는 처음 드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아침 식사를 대표하는 메뉴라고 할 수 있죠. 화상으로 지켜보는 김 팀장의 설명에 따라 조심스레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 부드러운 두부와 버섯의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느낌이란. 이게 한식인가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 팀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네, 이게 진짜 한식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김 팀장은 각 음식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불고기의 양념이 채소의 단맛과 어우러지는 원리, 나물을 무치는 기술, 된장이 발효되면서 만들어내는 깊은 맛까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을 설명하듯. 음식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한식에 담긴 깊이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스타벅스가 아닌 한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김 팀장이 보내준 도시락에 담긴 매생이 된장국이었죠. 따뜻한 국물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점심 메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대신 런던 뉴몰든의 작은 한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계약서 검토가 끝나갈 무렵 김 팀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님, 다음 주에 서울에서 최종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어떨까요? 미팅 후에 제가 진짜 한식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미 도시락으로 맛본 한식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이번 출장이 이전과는 뭔가 다를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 면세점의 화장품 매장부터 식당가의 비빔밥 전문점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첫날 저녁 김 팀장은 저를 강남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비원이라는 이름의 이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곳이었죠. 전통 한옥을 개조한 실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나무와 돌,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은 마치 갤러리 같았습니다. 오늘은 계절 한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봄나물로 시작해서 해산물, 육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국수로 마무리하는 코스예요. 첫 번째 상이 나왔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청자 그릇에 담긴 음식들은 마치 작은 정원 같았어요. 봄동 겉절이, 더덕구이, 두릅튀김, 그리고 달래 장아찌까지. 각각의 나물은 저마다의 색과 향을 뽐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샐러드가 아닙니다. 김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봄나물 하나하나가 가진 효능이 다르고 조리법도 각각 달라요. 우리 조상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다음 코스는 해산물이었습니다. 간장게장, 전복 물회, 광어 맑은국. 특히 간장게장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게 요리는 주로 버터와 마늘로 맛을 내는 프렌치 스타일이었는데 간장의 감칠맛과 게의 달달함이 어우러진 이 맛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간장게장은 우리나라에서 밥도둑이라고 불러요. 밥을 훔쳐갈 만큼 맛있다는 뜻이죠. 김 팀장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실제로 저는 3공기나 밥을 비웠으니까요. 메인 코스로 나온 한우구이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배인 고기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함께 나온 쌈채소들이었죠. 한우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상추나 깻잎에 고기를 싸서 쌈장과 함께 먹으면 풍미가 더해지죠. 채소의 신선함, 고기의 풍미, 쌈장의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입 가득 쌈을 먹었을 때 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맛의 조화를 느꼈습니다. 와인 페어링도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와인이 아닌 한국의 전통주였죠. 맑은 막걸리부터 고급 약주까지 각 요리와 어울리는 전통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김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발효의 과학, 그리고 나눔의 문화가 모두 담겨 있죠. 한 상에 차려진 음식들은 각각이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하나의 작은 우주 같죠. 그날 저녁은 제 미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일본 요리의 정갈함, 중국 요리의 풍미, 프랑스 요리의 예술성. 제가 알던 모든 요리의 장점이 한식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식만의 독특한 철학과 미학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김 팀장의 안내로 서울의 다양한 한식을 경험했어요. 새벽 시장의 따뜻한 순대국밥, 을지로 골목의 제육볶음, 삼청동의 전통차와 한과까지. 매 끼니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발효 음식들이었어요. 장독대가 있는 전통 식당에서 주인장님께 된장과 고추장의 제조 과정을 들었는데 그 과학적인 원리와 오랜 기다림의 철학에 감동받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 시간, 그리고 문화가 만든 결정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란 걸 직감했어요. 제 캐리어에는 김 팀장이 선물해준 전통 된장과 고추장이 들어있었고 핸드폰에는 서울의 다양한 한식당들이 찍힌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식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김 팀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스타벅스 대신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튜브에서 본 한국 요리 채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죠. 특히 백종원의 요리비책은 제 필수 시청 콘텐츠가 되었답니다. 캐서린, 된장국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정말 당신이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일찍 출근한 동료 변호사가 제 사무실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로펌의 아침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 사무실에 모여 한식 아침 식사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한 아침은 처음이에요. 영국식 브렉퍼스트는 너무 기름지고 시리얼은 곧 배고프던데. 동료들의 반응에 저는 더욱 한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뉴몰든의 한인마트를 찾아 장을 보고 한식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했어요.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죠. 발효는 과학이면서 예술이에요. 한식 요리 클래스의 정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알게 된 유산균의 과학적 원리, 된장과 고추장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작용.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생명공학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치의 과학성이었습니다. 나사가 김치를 우주식품으로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음식이 21세기 최첨단 우주시대에 주목받고 있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김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5대 건강식품 중 하나예요. 유산균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식의 과학적 우수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 관심은 점점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갔어요. 한식에 쓰이는 도자기를 알아보다가 한국 도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절기 음식을 공부하다가 24절기에 담긴 자연의 지혜에 감탄했죠. 특히 발효식품을 보관하는 옹기의 과학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옹기는 숨을 쉰다고 해요.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면서 발효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죠. 현대 과학으로도 이보다 더 완벽한 발효 용기를 만들기 어렵다고 해요. 주말이면 한식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육수를 우려내는 일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맛이 늘어갔죠. 특히 뿌듯했던 건 직접 담근 김치를 영국인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줬을 때였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고? 이제 매일 먹어야겠어. 친구들의 반응에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로펌의 고객 접대 메뉴도 바꿨어요. 미슐랭 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대신 정통 한식당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고객들이 한식의 깊은 맛에 감탄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깊이가 다르네요. 특히 발효 음식들의 조화가 놀랍습니다. 도쿄에서 온 고객이 한정식을 먹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 사무실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책장 한켠에는 한식 요리책들이 가득 채워졌고 창가에는 작은 김치 냉장고가 자리 잡았어요. 벽에 걸려있던 중국 서예 대신 한국의 민화가 걸렸고 찻잔도 교토 도자기에서 한국 청자로 바꿨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만든 런던 한식 모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제 집에서 열리는 한식 모임은 이제 로펌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모임이 되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 제가 배운 한식을 나누며 한식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답니다. 캐서린,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한식 팬이 되었어요. 이제 한국 출장이 기다려져요. 동료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최근에는 한식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영국 내 한식당들을 탐방하고 리뷰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제 인스타그램은 어느새 한식 사진들로 가득 찼고 팔로워도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식의 매력을 전하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과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이제는 제가 한식을 설명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제 인생은 한식을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한식 애호가를 넘어 런던의 한식 전도사로 불린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캐서린, 당신이 한식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 팀장의 말처럼 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제 부엌은 완벽한 한식 주방이 되었어요. 철제 선반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장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김치 냉장고에는 계절별로 담근 김치들이 숙성되고 있죠. 항상 육수를 우려낼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냄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옹기들, 그리고 절기마다 말려둔 나물들까지.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직접 개발한 영국식 김치예요. 현지 재료를 활용해 만든 김치인데 영국 케일과 적양배추를 주재료로 사용했죠. 한국의 전통 김치 제조법을 기본으로 하되 영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형을 주었어요. 이 레시피로 올해 런던 푸드 페스티벌에서 혁신상을 받았답니다. 한식의 위대함은 적응력에 있어요. 각 나라의 식재료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식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죠.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인데 영국 최대 식품 매거진에도 실렸어요. 로펌에서의 제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담당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전담하고 있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요? 바로 한식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때마다 한국 고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브래들리 변호사님은 이제 반은 한국 사람이신 것 같아요. 한국 고객이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이 저에겐 최고의 칭찬이 되었답니다. 최근에는 런던 소재 유명 요리학교에서 한식 특강도 진행하고 있어요. 장 발효의 과학적 원리, 약식 동원의 철학, 그리고 한식의 영양학적 우수성까지. 특히 한식이 현대인의 건강한 식생활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제 의견에 많은 요리학교 학생들과 셰프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갖추고 있었어요. 현대 영양학이 권장하는 모든 것이 한상에 담겨 있죠. 발효 음식을 통한 장 건강 관리, 다양한 채소를 통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적절한 단백질 공급. 이것이 바로 한식의 과학입니다. 제 강의를 들은 몇몇 레스토랑 셰프들이 자신들의 메뉴에 한식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런던의 유명 채식 레스토랑 체인에서 장아찌와 김치를 정식 메뉴로 도입했고 된장을 활용한 드레싱도 인기 메뉴가 되었답니다. 블로그 활동도 더욱 확장되었어요. 한식으로 세계를 맛보다라는 제 블로그는 월 방문자 50만 명을 돌파했고 BBC 푸드 채널에서 고정 칼럼도 연재하고 있죠. 특히 인기 있는 코너가 한식의 과학적 발견인데요. 한식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공학의 결정체예요. 한 포기의 김치 안에는 수백 가지의 유산균이 살아 숨쉬고 있죠. 이는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최근에는 주영한 국문화원의 푸드컬처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런던 최고의 로펌 파트너가 한식 강사가 되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하죠? 현재는 영국 내 한식 레스토랑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답니다. 제 꿈은 이제 더 커졌어요. 런던 한복판에 한식 문화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식의 철학과 과학, 예술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발효 실험실, 전통 장 만들기 클래스, 김치 연구소, 한식의 과학 전시관까지.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류의 미래 식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식문화의 중심에 한식이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며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히 시작된 한식과의 인연이 제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세계 최고의 음식 문화라고.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